안녕하세요. CMX의 이기상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디지털 공사 관리를 외치면서 여러 가지 막 솔루션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한테는 콘업을 제안하고, 건축사에게는 아키엠을 제안하고, 또 사진을 아주 많이 찍는 분들에게는 콤보를 제안하고, 막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들으시는 분들이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체계적으로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을 들여서 특별히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고자 합니다. 도구는 당신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지구에서는. 왜 영장이냐?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손을 이용해서, 팔을 이용해서, 손을 이용해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도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겁니다. 이 도구는 물리적인 도구,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지만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디지털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그게 저는 공사 관리를 하는 현장의 기사들에게도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 디지털 도구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은 이 장표에서 보듯이 콘업, 코파일럿, 콤보, 펀치리스트, 아키엠 5가지입니다. 물론 펀치리스트가 또 하나 더 스피노프 해가지고 하자 체크라고 있지만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5가지가 다 용도가 틀립니다.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먼저 왜 디지털 공사 관리가 필요한가에서 좀 약간 우리가 인트로 개념에서 한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하면서 들어갔으면 싶어서 이 장표를 만든 겁니다. 원래는 그냥 로봇택시, 스페이스X의 이 부스트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비상계엄이 발령이 났었죠. 그 이야기를 좀 같이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맥락이 로봇택시하고 비상계엄 이렇게 확 건너뛰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로봇택시가 뭐냐? 지난 10월 10일입니다. 오늘이 12월 5일입니다. 불과 2달 전 일론 머스크가 LA에 있는 무슨 영화 스튜디오에서 로봇 택시를 발표를 한 거죠. 무인으로 택시가 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있잖아, 이럴 수 있는데 놀라운 점은 이 로봇 택시의 실내에 운전대가 없다는 것도. 운전대, 페달도 없습니다. 그냥 차의 형태를 한 공간인 거죠. 타면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하는 개념이 없는 거죠. 이런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과 2년 뒤죠. 이 로봇택시 바로 옆에 있는 썸네일 사진은 스페이스X에서 발사한 스타쉽의 부스트가 돌아와서 로봇팔이 집게로 잡는 장면입니다. 10월 13일 날 발사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스타쉽 부스트의 크기입니다. 크기.
총 높이가 120m. 건물의 층고를 3m나 잡으면 40층 높이. 4m로 잡으면 30층 빌딩만한 거죠. 빌딩이죠. 그런 로켓이 날아가서 70m짜리 그 부스트가 120m에서 70m를 부스트합니다. 70m. 그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전 세계가 경악을 한 겁니다. 진짜 우주시대가 열린다. 이 밑에 있는 글들은 이런 로봇택시, 우주 로켓의 변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하죠. 완전히 양상이 틀리지는 겁니다. 카카오티가 택시 산업을 바꾸고, 쿠팡이 이마트고 롯데쇼핑이고 더 물리치고 대한민국 유통을 장악을 해버리고, 배달의 민족은 음식 배달하는 방식을 바꾸어버리고, 전환의 시대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만든 건데, 지난 12월 3일 불과 그저께 비상계엄이 있었어요. 비상계엄. 계엄이 6시간 만에 끝이 난 겁니다. 1980, 78, 80, 46년 몇 년 전에 대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80년, 그럴 때죠. 그때 비상계엄이 있고 40 몇 년 만에 비상계엄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계엄이 발생 상황이 아닌 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이 동의하지 않은 거죠. 공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국민의 의사가 어떻게 정보가 퍼졌느냐. 4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진짜 영유아 아니고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실시간으로 국회에 707 공수단이 들어오는 걸 실시간으로 다 보고 올리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에 있으니까 장악을 한다 하더라도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X죠.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정보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인 거죠. 디지털 시대. 아날로그, 완전히 40몇 년 전에 아날로그 방식에서 했던 계엄 방식을 그걸 머릿속에 넣고 국민을 통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덤볐는데 택도 없는 거죠. 그 썸네일들을 이렇게 제가 붙인 겁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투입되는 걸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죠. 기가 찬 거죠. 실패합니다. 저는 이 실패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정보를 통제하지 못하는 시대다. 지금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데 어떻게 뭘 장악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대전환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의 디지털 공사 관리로 돌아왔어. 우리가 공사 관리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초점을 다시 맞춰 보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 오른쪽에 보면 서류 사진들이 쫙 보이는 거죠. LH 현장이라고 합니다. LH 현장. 어마어마한 서류가 쌓여있는 일부의 사진입니다. 이게 보내오신 소장님이 글이 여기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드론, 스마트 건설 어쩌고 저쩌고 드론, BIM, 할배공은 뭐하냐. 이 서류들을 없애야 된다. 서류들을. 이게 지금 디지털 시대에 뭐 하는 거냐. 이 소장님은 이걸 좀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니까 저한테 이 사진들을 보내 실태를 보여준 거죠. 우리가 디지털로 전환해야 될 부분들은 단지 이런 문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공사 방식이라는 이런 게 있겠지만 문서가 그 중에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현장의 모든 사항을 나중에 사후 검증하는 부분은 문서, 사진 뭐 이런 거거든요. 동영상 이런 게 아무리 있어도 그 사진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다 검측서 이런 법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법으로 규정해 놓은 서류들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막 쌓이는 거죠. 이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좀 들여다보는 거죠. 저는 우리 현장의 기사들의 업무를, 저도 기사 출신 아닙니까? 좀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 단순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현장의 기술자들의 업무를. 그걸 이제 좀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기술자의 업무가 단순 업무가 아니겠죠. 기능공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되는데 여기 백도를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백도를 쌓는다든지 미장을 바른다든지 타일을 붙인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런 모든 공정을 조합해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기술자들의 업무는 그보다 좀 더 고난도의 기술을 진짜 테크놀리지를 요구하는 거죠. 그 테크놀리지를 행위적 관점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 복합적인 업무라는 거죠. 뭐가 복합적인 행태냐. 일단 도면을 봐야 됩니다. 도면대로 시공을 해야 되니까 도면을 보고 또 현장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진을 시공하고 있는 상황을 감독을 하고 그 감독하는 내용을 사진을 찍고 그리고 기록을 하는 거죠. 보고 찍고 적고 하는 복합적인 업무를 한다는 겁니다. 이 업무들이 기술자가 이 업무들이 조합이 돼야 되고 이 내용들을 나중에 문서화할 때는 아래 한글이 되든지 워드가 되든지 파워포인트가 되든지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문서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서를 들고 혼자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고 공구장한테 보고하고 차장한테 보고하고 소장한테 보고하고 다시 그 문서를 감리자한테 보내서 검측 요청을 하고 감리자는 그걸 들고 거기다가 서로 동시에 사인하면서 오케이 확인해주면 다시 그걸 들고 이런 협업을 하는 겁니다. 협업. 복합 업무에 협업을 하는 겁니다. 콜라보레이션을 해야 돼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합 업무 자체도 복잡한데 협업하는 프로세스도 아주 복잡한 거죠. 그리고 그 만드는 거기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문서들은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종이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 종이를 들고 거기에 서명을 하는 거죠. 근데 서명을 연명으로 하거든요. 시공자, 감리자 같이 동시에 서명하니까 종이는 한 장이다, 한 장. 이걸 다시 복사하고 스캔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 종이로 되어 있고 종이를 만드는 원 데이터는 PC에서 여러 가지 툴들을 이용해서 감리자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시공자가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기사가 이걸 제가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다. 사일로처럼 각각의 PC에 꼽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아래쪽입니다. 아래쪽. 복합적인 업무고 다중협업을 해야 되고 그 데이터는 분산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을 위쪽에 그려놓은 겁니다. 기사가 그 매개체는 종입니다. 종이를 들고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종이를 설명하고 보관을 하고. 그러니까 앞에 장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어마어마한 서류가 쌓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디지털 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지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하철, 고속버스, 시내버스, KTX 모든 걸 어떤 교통수단을 탈 때 종이 티켓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권, 송금, 지점에 가서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다 전화기를 통해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도 몇 천만 원 송금하면서 막 하는데 이 공사 서류가 무엇이라고 이거는 전부 종이로 하고 있냐 이거죠. AI 시대인데 AI 나오고 지금 로봇가 나오잖아. 로봇가 나와가지고 옆에서 뭐 이를 그대로 줄게요 뭐 이러고 있는 판이 덤블링하고 뭐 이러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이 패러다임을 종이 기반의 업무 패러다임을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을 하자는 겁니다. 동일한 장표지만 하단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하단이 이런 종이 프로세스가 아니고 모바일 투 모바일 디지털 프로세스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단계가 5단계로 가던 게 그냥 1단계로 끝이 나는 거죠. 당연히 서류를 만들고 일지를 쓰고 사진첩을 만들고 또 영상을 찍는 여러 가지 업무 단계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생산성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위쪽이 패러다임, 아래쪽으로 패러다임, 디지털 프로세서 패러다임 전환이 된다면 이 말이 패러다임 전환 뭐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우리가 고속도로를 나가면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금 톨게이트로 갈 거냐, 하이패스로 갈 거냐. 현금 톨게이트로 가면 차가 일단 무조건 서야 됩니다. 그 티켓을 뽑고 도착시 도착해서도 무조건 서는 거죠. 그리고 티켓을 계산원한테 주고 돈을 확인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이패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내 차에 하이패스 단말기 하나만 달아놓으면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어떤 게 디지털 프로세스일까요? 어떤 게 다른 패러다임일까요? 저는 당연히 하이패스로 가야 된다. 하이패스 들어온 지 이미 십몇 년이 넘었습니다. 도로공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획기적인 일을 한 거죠. 우리가 KTX 타면서 티켓 없이 그냥 타는 건 똑같은 거죠. 수동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프로세스로 전환이 돼야 되는 것은 현금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로 전환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하이패스는 단말기를 달아야 되지만 공사 관리에서는 단말기도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다 들고 계시잖아요. 여기 앱만 깔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지도 쓰고 사진도 찍고 도면도 보고 하면 된다 이거예요. 패러다임 전환이 원래 획기적 혁신이라는 게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이제 제품 라인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하게 무슨 라인업 이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라인업이 된 거죠. 맨 왼쪽 게 콘업입니다. 콘업은 글자 그대로 컨스트럭션 업로드, 현장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올리자는 그런 개념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종합건설사가 현장에서 감리자까지 인볼브 시켜서 현장의 모든 공사 관리 업무를 모바일 상에서 구현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획기적으로 건지법 현장들을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중앙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콘업 코파일럿 이게 11월 달에 나온 겁니다. 이건 뭐냐? 중소형 건설사는 이런 대형 시스템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기사가 소장님 안 사주고 회사가 안 사주니까 자기는 디지털 공사 관리 하고 싶은데 너무 답답한 거죠. 그냥 다운받아서 자기가 일지도 쓰고 자기가 도면도 보고 자기가 사진도 찍고 뭐 이런 걸 관리할 수 있도록 문서를 만들 수 있고 하는 걸 조수를 주자. 그래서 코파일럿이라고 저희들이 스피노프를 한 겁니다. 콘업의 핵심 기능만 딱 모아가지고 만든 겁니다. SNS 로그인이라서 다운받으면 바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게 콤보입니다.
콤보는 뭐냐? 콘업은 종합건설사, 감리사가 현장의 대형 프로젝트를 아주 효율적으로 모바일 투 모바일로 현장을 공사관리하는 사업관리하는 시스템. 콘업은 시공 현장의 기사가 내가 내 것만라도 열심히 잘해보자, 그냥 내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개인용 지원 프로그램이면, 콤보는 사진을 아주 많이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진을 나는 사진만 찍고 싶다, 동영상만 딱 찍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막 기능공이 되든지 뭐 그냥 업자가 되든지 하여튼 불특정 다수의 어마어마한 사진을 많이 찍는데, 지금 기존의 사진 보드 앱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진 보드 앱들은 그냥 사진 하나하나로 관리하는 거죠. 그 사진 한 장 찍고 보드 만들어 찍고 이런 거죠.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콤보는 프로젝트라는 개념이 있고 협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몇 명이서 찍은 사진을 촥촥촥촥 모아주고 사진 보드도 만들고 사진 대지도 만들고 사진 첩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동영상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시각 자료를 아주 획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프로젝트별 협업이 된다. 그 마크업도 되고 기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이미지, 시각 이미지에 관한 기능들은 콘업 코파일이나 콘업 똑같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비싸고 싸고 뭐 이런 거죠. 콤보는 아주 쌉니다. 한 달에 3,500원. 커피 한 잔 값. 1년에 46,200원. 어디 가서 밥을 먹어도 4만원, 5만원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요. 300장까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게 펀치리스트. 펀치리스트. 단어 자체가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죠. 펀치리스트. 이게 우리 회사 상표면 상표, 우리 브랜드. 대한민국에 펀치리스트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절에 제가 상표를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을 해주는 거죠.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실이 아주 많은 공간에 조사 마감 사진만 쫙 찍어가지고 협력업체한테 야 이거 보수하고 바로바로 날릴 수 있고 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이건 입주자도 쓸 수 있고 마감 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딱 특화시켜서 만든 겁니다. 여기는 사진도 찍고 도면도 보고 뭐 기본적으로 하자 체크리스트를 딱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찍고 관리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아키엠입니다. 아키엠. 제가 아키엠에서 출발한 겁니다. 건축사 전용 감리 앱입니다. 건축사. 이거는 이제 앞쪽 거는 다 건설사들이 쓰는 거라면 뒤쪽은 건축사들이 자기 조그만 프로젝트들 감리하는데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거기서 감리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단계별 체크리스트도 쓰고 감리 보고서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뭐 영상도 찍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진짜 쌉니다. 1년에 99,000원. 한 달에 커피 2잔. 프로젝트는 무제한 관리할 수 있고 너무 싸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자 체크는 아예 공짜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막 쓰시라고. 저희들 왜 이런, 지금 작년까지는 콘업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시스템을 열어줘야 됩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열어줘야 되는 개념이고 사스역이지만, 그런데 이게 전파가 잘 안 되는 거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쓰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알려야 되겠다. 어떻게든 디지털 공사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걸 실제로 자기가 해보면 세상 이렇게 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해야 이게 좀 퍼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콤보, 하자체크, 코파일럿, 아키엠도 마찬가지고 다 SNS 방식, 소셜 로그인으로 바로 로그인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일정 양 이상은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풀었습니다. 아키엠은 1개월 무료. 이렇게 라인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콘업 코파일럿, 콤보, 펀치리스트, 아키엠. 자, 이걸 하나하나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술력이 나름대로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스마트 건설 챌린지
2023 스마트 건설 챌린지 혁신상, 올해도 혁신상을 또 받았습니다. 2년 연속 수상. 대형 건설사들은 뭐 3연속 대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같이 조그만 소규모 회사가 기술력 하나로 2년 연속 상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해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에 있었을만큼은 독보적입니다. 왜? 기존의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작은 문제들 있잖아요. 아주 작고 계속 반복되는 루틴 업무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만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시면 이게 대형 사이즈에서 막 엔터프라이즈하게 덤비는 이런 게 아니고 소규모 현장이든지 소형 뭐 약간 작은 프로젝트를 할지라도 현장의 기사들이 아주 유용하게 쓰고 프로젝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콘업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업은 글자 그대로 왜 현장은 종이로 일을 하나,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다음 장 들어가겠습니다. 주요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좌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뭐 PC에서도 보고 노트북에서도 보고 또 현장에서 띄우는 이런 연계된 동기화된 화면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측에 기능입니다. 복합 업무라고 제가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의 기사들의 업무는 복합적이다. 보고 적고 찍고 하는 업무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복합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단지 그런 업무만 스포트하는 게 아니고 다중 협업을 해야 됩니다. 감리자나 협력업체가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다중 협업.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하나의 풀에 모여야 된다. 그게 중앙화. 그렇게 모인 데이터들은 뭐가 됩니까? 기술, 경험,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을 수 있다. 그런 컨셉으로 저희들이 설계가 된 시스템. 작지가 않죠. 검측, 품질, 안전, 사업관리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산에 지금 롯데타워 초고층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신안산선의 철도 현장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서울 지역의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도 쓰고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거 뭐 종이를 했을 때 예시를 들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뭐 계산을 해놓은 건데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루에 100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현장에서 문서가 100장이 생성된다. 3년짜리 현장이다. 그러면 11만 장이 되는 거예요. 36개월. 11만 장이면 A4 한 박스가 2,500장, 43박스가 나오는 거죠. 43박스면 A4 한 박스가 43박스면 웬만한 창고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200장이면 창고 2개, 300장이면 창고 3개, 4개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200장, 300장이 생길 겁니다.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하면 전자화할 수 있느냐,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공사일지, 감리일지, 책임기술인일지, 분야별 기술인일지,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검측, 요청서, 통보서, 검측 서류들. 이게 아래 한글이나 PDF를 띄운 게 아니고 실제 만들어진 화면을 미리 보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미리 보기로 볼 수 있어야 전자문서가 됩니다. 여기에 서면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위험성 평가표, 안전수를 11가지 제일 많습니다. 아주 다양한 서식을 만들고 결제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설계도면은 지금 좌측에 보시면 A4 반접이, A3 반접이 또는 뭐 A2 반접이 이런 형태로
현장에서 도면을 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BIM 뭐 이런 걸 쓰는 현장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아직 BIM이 현장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다 공유해서 보는 게는 지금 좀 단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종이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간극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PDF로 된 도면을 태블릿이나 모바일에서 항상 최종 도면을 보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 전체 화면이라 가지고 이게 마크업하고 이런 게 안 보이지만 실제 이제 마크업하고 돌아가는 이게 보입니다. 현장에서 도면을 띄워서 보고 마크업한 걸 공유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진 관리는 뭐 당연한 건데 최근에 이슈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검측 동영상. 그 대한민국에 공사 관리를 하면서 검측이라는 단어가 옛날부터 존재했지만 실제로 이게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낸 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저 CMX입니다. 검측 서류를 만든다라고 솔루션을 처음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뭐 검측이 뭐지 뭐 이렇게 모르는데 저희들이 검측이라는 걸 이제 공론에서 검측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거기에 이제 재작년과 재작년 대형 붕괴 사고로 인해서 서울시는 검측 동영상을 찍도록 제도가 나온 거예요. 검측이라는 용어를 딱 붙여가 나온 거예요. 그냥 이 현황 동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공자, 감리자가 검측하고 있는 영상을 찍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영상을 지금 왼쪽 걸 보시면 영상을 쫙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거 보면 이게 언제 몇 일 날 찍은 건 알 수는 있지만 다른 제3자가 본다면 이게 몇 일 며칠 날 누가 찍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부위인지.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가까이 근접해가지고 차근차근히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기능은 뭐냐? 기능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뭐냐? 매뉴얼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 위치, 공종, 검측 기준을 동영상 자막에 캡션을 입혀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 작업을 하면 현장의 기사들이 유튜버가 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다운받아가지고 뭐 어도비나 뭐 여러 가지 동영상 프로그램을 가지고 편집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감리자한테 보내고 승인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그 실행 단계에서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투입이 되는 거죠. 노동력뿐만이 아니고 파일 하나가 2기가면 2기가, 5분 찍으면 2기가라니까요. 10개면 20기가잖아요. 이 20기가 파일을 어떻게 감리자한테 전달하죠? 메일로 보냅니까? USB에 담아서 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럼 그 20기가를 예를 들어 받은 감리자가 다시 자기 컴퓨터에 꽂고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열어보고 너무너무 힘든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들이 맨 첫 장에 써놨지 않습니까? 도구가 사람의 능력을 향상을 시킨다. 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클라우드라는 너무너무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엄, 비상계엄 상황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거기에 자막 다 달려있고 어디까지 설명 다 해주고. 근데 공사 현장은 왜 그게 안 되죠? 이런 도구가 필요한 겁니다. 영상을 찍으면 그냥 유튜브에 올리듯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감리자가 보는 거죠. 발주처도 보는 거죠. 게임셋이죠. 몇십 기가가 움직여야 되는 프로세서가 없어지는 거죠. 이게 제가
이 장표에서는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디지털 바이 디자인, 우리가 검쳐가는 프로세스, 공사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수동식인 거죠. 매뉴얼에 따라서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씩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자동화되고 한 단계를 축소하면서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을 하자는 거죠. 제가 전 세계에서 처음 만든 게 아니고 전 세계에서 모든 분야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설만 이렇게 안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이렇게 하죠. 유튜브 보잖아요. 우리 맨날 올리면 보잖아요. 올리면 볼 수 있게 해야지. 올려서 다운받아가지고 작업해가지고 USB로 전달하고 이게 말이 안 된다니까. 3년을 공사를 하면 사람이 돌아버리죠. 어디다 저장할 거예요? 서울시에 누가 물어봤대요. 이 파일들을 어떻게 저장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저장하는 시스템 개발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하드나 이런 데 보관하고 계세요. 그때 가져오세요. 준공할 때. 제도 자체를 시행을 하면서 디지털 개념으로 제도를 설계를 해놓고 거기에 맞추고 시행을 하면 아주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시행하는 관점을, 프로세스를 설계를 하지 않으니까 과거의 시점에서 하드나 USB에 담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가져오세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겠습니까? 계엄이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 못했습니까? 성공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겁먹고,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막 탱크 쫙 하고 군인들 쫙 써가 총들을 쏘면 다 쫄아버리죠. 그럼 쫄겠지 했는데 전부 전화기 들고 촬영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이 변해버렸는데 그 변화한 상황에서 뭔가를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제가 말이 이상한 데로 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경험의 자산, 기술 경험 자산 데이터. 지금까지 기술 경험은 공사일지나 이런 서류로 표현되는 것을 명시지 밖으로 도출되어 있는 거죠. 읽을 수 있잖아요. 제3자가. 그 나머지는 모두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죠. 암묵지라 그래요. 암묵지. 내가 말 안 하면 모르는 거죠. 내가 어디 지하에 가니까 물이 누수가 지하에서 방수가 안 돼서 지하에서 막 지하수가 치고 올라온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죠.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물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전에 알고 조치를 취하자고 하면 무슨 방법을 취해서 뒤에 차수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암묵지에 있는 게 최대한 명시지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이 디지털 자산이 되는 거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겁니다. 사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재작년과 작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인천 금단 자이 두 사고의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감리 부실, 공사 관리 부실, 철근 누락, 도면과 다르게 시공, 기사 현장 명하고 날짜만 딱 지우면 같은 사건으로 보여요. 원인이 똑같다는 거죠. 원인이 암묵지에서 벌어지는 거죠. 밖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 담당자 말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지니까 그걸 밝혀낼 수는 없으니까 부실하다 하는 거죠. 외부에서는. 실제로는 각자 다른 요인에서 발생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은 자기들도 몰라. 광주 화정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만 보면 7명인가 8명 콘크리트 치다가 그것도 중국 사람들, 자기들 감리자도 없었고 현장 기사도 없었던 거죠. 자기들 치다가 하면서 도망갔다는 거잖아요. 그 붕괴되면서 이런 대피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밑에 있는 사람만 깔려주고 6명.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공사 감리 부실되는 거예요. 인천검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샜는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기술, 경험, 자산에서 암묵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일부러 적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솔루션을 이용해서 내가 공사를 기록을 하면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된다면, 야, 며칠 날 몇 동에 어떤 일이 있었지? 사진을 몇 장 찍었고 어떤 검청 문서가 있었고 이걸 다 조회해 준다면 지금까지 공사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이 저는 획기적으로 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데이터가 되니까, 야, 우리가 이건 3day 사이클이냐, 일주일에 한 장씩 올라가는데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주기를 찾아낸다든지 여러 가지 패턴을 찾아낸다든지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 회사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게 다 현장 소장, 공사과장들 머릿속에 있잖아요.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끄집어내는데 일부러 막 뇌를 이리 끄집어낼 수는 없는데, 하고 있는 업무를 디지털화하면 자동으로 저는 데이터가 된다. 그래서 기술, 경험, 자산 구축을 하자는 겁니다. 이게 콘업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협력업체가 시공자한테 서류를 보내고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서류를 보내고 다중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단계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단계가 있겠죠. 이런 업무들을 처리하는 것만 해결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하는 풀이 클라우드인 거죠. 클라우드. 사스라는 툴을 이용하지만 그 바탕은 클라우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실시간 동기화가 된다. 발주처나 감리자, 시공자의 본사에서도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야, 지금 PM에서 CCTV로 본사에서 다 보고 있어. 택도. 아무리 들여다보세요. 거기서 문서 한 장 만들었는지 안전 CCTV 달아가지고 막 전 현장 연결해서 보잖아요. 위험 안전모 안 쓰고 이런 걸 볼 수 있겠지. 문서 한 장을 못 봅니다. 그 현장에 검측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품질관리 서류를 제대로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안전관리 서류를 제대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는 가서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니까요. 암묵지에 있는 거죠. 암묵지. 근데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내용이 그대로 축적이 돼가지고 공유가 된다면 저는 현장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절차성이 확보된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하는 일이잖아요. 현장의 기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정확하게 그 시간에 제대로 수행을 하면 건물이 제대로 나온다는 게 지금 우리 기본적인 믿음이잖아요. 어떤 사고가 나면 저 사람이 항상 뭔가 부실하잖아요. 야,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광주화정, 인천검단 다 대형 건설사잖아요. 이 건설 사장님들 보고 계시면 진짜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장님들이 그 현장에 1,000억씩 벌어도 시원찮을 건데 건설회사 단기 순이익이 1%, 2% 뭐 이런 싸움이잖아요. 한 현장에 몇 천억씩 깨먹고 있어. 그 회장님 입장에 생각해보면 사람 돌아버리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으로 직원들을 근데 개 잡듯이 잡는 건 옛날 방식이라니까. 계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디지털화 시대에는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옛날 자기 30년 전 내 현장에 있을 때 막 이 방식으로 덤비니까 사람만 개 피곤한 거죠. 그 법도 계속 규제를 하잖아. 프로세스 자체를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막 거품 무는데 저는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전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로봇택시를 제가 딱 보여드렸잖아요. 미국은 로봇택시가 나오고 중국도 로봇택시가 돌아다니는 세상인데 우리는 뭐 로봇 분야는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도 지금 요즘 약간 이상한 것 같고
뭐 SK가 물론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삼성이 막 힘들다잖아요. 롯데도 힘들고. 건설 쪽으로 오면 전부 종이 들고 앉아 바뀌어야 돼요.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한번 혁신을 해야 돼요. 혁신이 멀리 있는 게 방법을 바꾸면 돼요. 사스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스형은 완성되어 있는 시스템인 거죠. 구독 형태로 월 얼마 해갖고 내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여러 가지 시스템을 PMIS로 구축을 하자 그러면 회장님이 야 우리는 구축을 해야 돼. 저는 택도 없는 소리.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그게 30년 전 사고방식이라니까. 정보화 시대 때 각사가 ERP를 막 만들었잖아요. 미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70% 이상이 사스형, 제일 좋은 솔루션을 그냥 빌려서 쓰는 겁니다. 구축형과 사스형으로 나눠지는데 구축의 시대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고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우리 회사만의 독특한 뭘 해가지고 그 한다고 인원 몇 명만 모아도 매듭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한 달에 얼마 쓰면 되는 겁니다.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듭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쓰면 벌써 이미 끝났죠. 그 나라는 없어졌겠지, 지도상에서. 미국이 무기를 대주니까 뻗대고 있는 거잖아요. EU가 무기를 대주니까 그 무기는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슈가 어디 집속탄 800개가 한 번에 막 날아가고 이런 걸 허가를 받아서 날리고 이러는 거죠. 좋은 무기를 사서 쓰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포크레인, 현장에 포크레인 타워를 다 자기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달고 하면 건설을 못 하는 거지. 제일 잘하는 업자들 쫙 모아가 쫙 정리하는 거잖아요. 솔루션은 그래 하면 되잖아요. 그 구축형은 이미 시대적으로 미국은 이미 다 바뀌었다니까. 부산 롯데타워, 각종 건설사들, 철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몇십만 장의 서류를 만들고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코너 쓰시면 됩니다. 불러주십시오. 바로 달려갑니다. 1인당 그 얼만데? 이런 1인당 한 5만 원 보시면 돼요. 5만 원. 한 달에. 많이 쓰고 하면 저희들 깎아드리는 거죠. 태블릿도 드리고. 언제 이런 시대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도입하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별로. 시공자 감리자하고 같이 쓰고 이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파가 늦어요. 물론 큰 클라이언트들이 몇 개 쓰고 있긴 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전파하는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이겁니다. 코눕 코파일럿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코눕의 기본적인 핵심 기능들을 확 들고 와가지고 그냥 개인이 내가 다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외부하고 협업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더라도 각 팀 안에서만 한다고 그런 가정에서 내가 사진 찍고 내가 도면 보고 내가 공사일지 쓰고 내가 검색 서류 만들어서 그거 출력해가지고 어차피 PC에서 막 만드는 거 이걸로 출력해가지고 감리자한테 갖다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쫙 스마트하게 한데 줄여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기사를 도와주는 코파일럿이다. 이름 그렇게 붙인 거죠. 코눕 코파일럿. 여러 가지 이름을 더 붙일 수 있었는데 코눕이 좀 유명하니까 여기에 코파일럿 붙인. 코눕의 핵심 기능들. 검측, 품질, 안전, 공사일지 딱 이렇게 딱 밑에 도면, 사진 딱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검측이 5종, 품질이 4종, 안전이 11종, 그 다음에 공사 사진을 볼 수 있고 도면을 볼 수 있고 딱 그거로 공사일지 쓰고 그런 기능들만 딱 모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SNS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소셜 로그인, 회원가입도 필요 없는 거죠. 네이버나 카카오로 바로 로그인해 바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서 합쳐 300장까지는 무료로 아예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300장. 그러니까 충분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거죠. 다 써보시고 괜찮으면 돈 내고 쓰는데 한 달에 커피 2잔
9,000원. 너무 싸지 않습니까? 5명 이상이다. 8,000원 1인당. 써야 됩니다. 디지털 공사 관리 시대로 가야 되는 거죠. 현장의 건축기사님들, 저도 건축기사 출신이지만 안전도 막 들고 있고 본사가도 막 팀저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현장도 마이크로 팀저 쓰고 MS 팀 있겠지만 내 혼자만 죽으라고 서류 만들고 해야 돼. 공부도 하고 막 서류 덩어리에 쌓여. 그리고 이제 회사 ERP로 돌아가는 거 어느 정도 돌아가니까 그걸 하면 되는데 감리단하고 하는 검측, 품질 이 서류들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딱 지원해 줘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달에 9,000원. 이것도 다운받아서 바로 쓰면 됩니다. 300장까지 무료. 문서 작성하고 이런 건 무료로 쓸 수 있어요. 프로젝트도 3개 만들 수 있어요. 유료로 되면 막 연결해서 쓸 수 있고 무제한도 쓸 수 있고 커피 쿠폰도 하나씩 드려요. 스타벅스. 우리는 스타벅스 아닙니다. 스타벅스. 그래서 콤보입니다. 콤보. 아까 가운데 있던 거. 콤보는 뭐냐? 서류도 다 필요 없고 이제 지금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조금씩. 아까는 막 엔터프라이즈 콘오븐 거기서 핵심 서류들만 딱 만들 수 있는 게 콘오브 코파일럿. 여기서 아예 그냥 또 서류도 싹 다 빼고 사진하고 동영상만 찍자. 그게 콤보. 컨스트럭션 보드, 공사 보드 만들죠. 동산 보드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건데 그보다는 이제 훨씬 좀 뛰어난 거죠. 이것도 300장까지 무료. 기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클라우드죠, 클라우드. 뭐 이 시중에 있는 보드도 쓰면 알겠지만 PC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막 이리 복잡하잖아요. 이거는 찍으면 바로 딱 뜨는 겁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보드판 만들고 마크업 하고 사진첩을 만들어주는 거죠. 공사 보드를 만들고 있어요. 공사 보드, 디지털 현황판, 그 다음에 사진대지 공사 사진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10명이 사진을 찍었다. 그럼 10명 사진을 쫙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관리할 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사님들 10명이 찍으면 10명이 찍은 사진이 다 자기 전화기에 있잖아요. 이걸 한 군데 모으면 나스에 어디 넣어놓으면 폴더 만들어가지고 누가 찍고 쫙 모으면 사진 이 어디 건지도 몰라가 사진 파일 이름 다 바꿔주고 골 때린다니까. 어디 현장에 가니까 그거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더라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죠. 동일한 루틴으로 서로 딱 찍어주면 쫙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모인 데이터는 실제로 메타 값이 똑같기 때문에 AI가 분석할 수 있는 머신 리더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AI 시대 공사사진 관리 방식은 클라우드를 통한 공사사진의 중앙화. 1. 공사사진 모드. 클릭만으로 사진보드 자동 작성. 2. 분산된 공사사진 실시간 동기화. 공사 상황, 문제점 실시간 공유. 3. 공사사진첩. 사진 대지 엑셀 사진첩. 자동 생성. 4. 공사 동영상. 검측, 중요 공정 동영상 자동 캡션. 100기가 파일도. 실시간 공유. 5. 설계 도면 뷰어 마크업. 이게 바로 AI 시대. 공사보드의 콤보. 이 모든 게 무료. 바라갑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사진 찍고 보드 만들고 사진 대지도 만들고 동영상 캡션도 만들고 여러 명이 찍은 사진도 모아주고 비슷한 이야기지만 좀 다른 점을 설명을 드리면 보드 디지털 현황판을 만들면서 이런 마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콤보, 콘업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중에 있는 모든 사진보드 앱을 한번 해보세요. 현황판만 딱 만들 수 있지. 마크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마크업을 다 하죠. 마크업도 레이어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지우고 이게 다 돼요. 그리고 사진첩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사진 대지도 만들고 엑셀로 바로 사진첩을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 명이 찍은 사진은 한 군데로 모은다 그랬죠. 이거는 뭐 다 잘 아는 개념인데 이런 거죠. 우리가 회식을 했어.
현장에 있어요. 10명 있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찍은 10명이 있는 단톡방에 사진을 다 올리면 끝나잖아요. 그게 공유잖아요. 실시간 공유. 그걸 해야죠. 근데 지금 보도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카톡방 계속 쓰면 카톡방 써도 사진 처음 만드는 게 안 되잖아요. 이런 사진첩 자동으로 다 체계하죠. 도면도 똑같이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각 자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영상, 아까 말씀 똑같은 거죠. 동영상 캡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캡션, 동영상 파일을 저장해가지고 공유하는 것까지는 10개만 됩니다. 10개. 나머지는 자기 전화기에 저희들이 떨어뜨립니다. 이게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료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10개만 맛보기로 하고 또 해보시고 좋으면 시스템으로 아예 돈을 주고 구입하면 저희들이 용량을 탁 늘려드리고 뭐 이런 겁니다. 롯데건설하고 롯데건설 11개 현장에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4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받은 거예요. 업무 생산성, 업무 시간이 단축되는 걸 측정을 해보니까 68%가 줄어들더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각 분야에서 조금 파트 줄어들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카카오톡이 없으면 또는 네이버 밴드가 없으면 대한민국 여러 가지 건설 현장에서 아주 업무가 골 때리는 게 많죠. 뭔가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을 밴드를 통해서 하는 게 없고 카카오톡을 통해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일을 했느냐? 더 복잡한 거죠. 진짜 메일로 다 보내줘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다 줄어들면서 이런 툴들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전문화된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도구가 그 사람의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한 달에 3,500원. 획기적인데 3,500원. 가격도 획기적이에요. 가격도. 1년에 46,200원. 이건 써야 된다니까. 이거 뭐 깎을 수도 없잖아. 더 이상 오르면 올랐지. 너무 쌉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바로 살 수 있어요. 이것도 사면 저희들이 커피 한 잔 보내드리는 거예요. 팀별로 산다 그럼 더 저희들이 잘해드리고 하는 거예요. 무제한 업로드 하는 걸 하셔야 됩니다. 펀치리스트.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실시간 마감 점검을 하는 겁니다. 펀치리스트. 자꾸 이제 건설사들 폐부를 찌르는 이야기가 나왔어. 이게 암묵지에 있는 거죠. 그냥 모르고 퉁퉁 치고 넘어가던 시절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돼요. 왜? 입주자들이 가만 안 있어. 사전점검을 재작년에 사전점검을 하러 갔는데 꿈에 부풀어가지고 자기 새집에 입주하러 막 갔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처럼 그냥 사세요라고 페인트 칠도 제대로 도배도 안 발려있고 그냥 사세요라면서 욕 같은 게 딱 써있는 포스트잇을 보고 이 사람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죠. 이 언론을 타면서 막 보도가 되니까 원희룡 장관님이 화를 내고 야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문제를 고쳐보자. 고쳐짓겠습니까? 안 고쳐짓겠습니까? 왼쪽 더 생기는 게 하자가 올 5월달까지 5월만 해도 이런 하자들이 막 아파트 기울고 하자만 6만 건 곰팡이 각재 전면 제시고 입주 코앞인데 부실 시공 논란 이삿짐 다 쌌는데 입주 못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건설 국토부 장관이 야 이거 뭐냐 이거 하는데 더 생겨. 윽박 지른다고 그 사람이 원래 하던 루틴이 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하던 퀄리티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시간 딱 그거잖아요. 국토부에서 하는 그런 제도를 변경하는 거죠. 아파트 내부 공사 빨간 글씨를 보시면 돼요. 내부 공사를 끝내야 사전입주 점검을 허용한다. 이게 또 강화돼 가지고 내년 이후부터인가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감리자가 설계 도수대로 시공이 됐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사전 점검을 한다. 또 지금 뭐 하나 입법 예고가 올라가 있는 게 있는데요. 견본주택하고도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라, 감리자가. 제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걸 현장에서 이걸 다 소화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러면 초인류 회사든지 아주 작은 규모 회사든지 현장의 기사가 아파트 마감 점검을 하는 방식은 뭐냐? 지금 로봇가 없으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되잖아요. 카톡으로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사진 찍고 카톡방에 마감 공장 한 20개 모여가지고 야 이거 미장 뭐가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20명 중에서 그 1대1로 다이렉트로 하면 나중에 했냐 안 따지죠. 20명에서 내가 그거 못 봤는데 뭐 이런 어려운 이야기죠. 방식을 바꾸어야 됩니다. 수동식 마감 점검에 카톡하고 뭐 카톡 모아가지고 약간 성의 있는 기사는 그걸 엑셀로 다 만들어가지고 표 만들어서 막 메일로 보내고 하다가 지치가지고 퍼져보는 거죠.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 전화기 다 들고 있잖아요. 전화기로 카톡 하지 말고 전화기에 앱을 깔아서 이것도 무료 하자체크 딱 보면 바로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무료 사진을 찍어서 그 업체한테 바로 딱 보내는 거죠. 이거 찍고 보내는 거는 무료가 아닙니다. 이건 펀치리스트는 유료, 하자체크는 무료, 자기 혼자 보는 거는 무료. 뭐 이 앱이 구분되어 있죠. 픽, 책, 하자를 발췌하고 하자를 고치라고 통보하고 그걸 승인하고 보수된 걸 확인해가지고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펀치리스트. 하자를 찍어서 보내면 하자가 탁 날라오는 거죠. 그래서 하자를 왼쪽에 보시면 앱처럼 이렇게 이 뭐가 덜 됐네? 그럼 자기가 보수를 해가지고 완료를 하고 완료한 거 보내면 기사가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을 해주는 거죠. 이게 끈바이끈 아파트는 말입니다. 지금 분쟁의 수준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하나가 분양가가 평당 4,000, 5,000원. 서울시내는 30평이면 그냥 10억이야. 자기 전재산이잖아요.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 그래서 부르잖아요. 하자 조사 전문업체 1인 30만 원. 사진 입주 점검하면 이 잡듯이 확 훑어버려. 그래서 하자가 몇만 건 통계가 나오는 거죠. 홈체크 뭐 이 많아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아주 좋은 제품의 양질의 주택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게 그 건설사의 의무잖아요.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하고 견본주택 짓고 분양했으니 그렇게 지어줘야지. 그 방법, 그 마감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방법론을 이제는 30년 전, 40년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바꾸어야 된대요. 모바일로. 그게 펀치리스트입니다. 이런 협력업체나 이런 데이터가 그대로 실시간으로 쫙 나면서 어떤 업체가 잘하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리포트도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딱 볼 수 있고 바로 공유해서 볼 수 있고 했다 안 했다. 이것도 건설사들이 쉽게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개념이 진짜 빨리 후다닥 분양하고 근데 이렇진 않을 건데 주택 전문 회사들이 아주 좋은 걸 납품해야 되는 그런 마음은 있을 건데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 체크라고 펀치리스트 스피노프 버전으로 그냥 다운받아서 무료로 아무나 입주자가 쓰든 기사가 쓰든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도 풀었습니다. 한번 써보시도록. 그러면 자기가 그냥 써가지고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코파일럿 아키엠도 1개월 무료, 코파일럿 300자가 콤보도 300자가 하자 체크는 완전 무료. 미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아키엠은 뭐 건축사들은 유명한 거죠. 원래 아키엠에서 출발한 겁니다. 공사 사진을 찍고 이렇게 마크업도 하고 현황판도 만들고
사진첩도 만들고 이게 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능은 원래부터 강력했죠. 이때부터 콤보를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콤보를 제가 오래 만들어가지고 영상을 찍고 아까 영상 좀 말씀드리자 현황판 공종 위치 공종 캡션을 자동으로 탁 붙여주고 체크리스트 검측 체크리스트를 현장에서 바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맨 왼쪽에 보면 전자문서 형태로 딱 만들어지는 거죠. 생성형 감리일지 사진을 찍고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일지를 자동으로 써주는 겁니다. 물론 자동으로 안 써도 되고 그건 자기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생성형 감리일지 AI가 아닙니다. 이건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AI가 들어오려면 종이가 일단 다 없어져야 돼. 그다음 그 데이터 쌓이면 그걸 가지고 AI를 만들 수 있는 거지. 지금 건설 쪽에서 AI인데 생각해 데이터가 종이로 돼 있는데 어떻게 AI가 나옵니까? 거짓말이지. 아니 물론 그게 일정 부분 되는 분야가 있죠. AI 설계 뭐 이런 거 되겠죠. 근데 이런 문서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AI가 안 된다니까. 자기가 뭐 환상으로 일지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얘가 뭘 했는지를 알아야 일지를 써줄 거잖아. 일지라는 그날 했던 일을 기록하는 건데 그거는 그냥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단계별 체크리스트, 공종별 체크리스트, 단계별 체크리스트. 이거 모르시는 분은 패스. 이런 게 있습니다. 법적인 서류도 준공할 때 들어가야 되는 단계별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리 보고서 이것도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감리 보고서 모든 게 법적인 서류들이죠. 이걸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설계 도면이 들어가서 설계 도면을 보는 거는 너무 기본적인 거. 건축사들이 모든 업무를 앱으로 하고 실시간으로 딱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세움토에서 사용성의 서류로 딱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죠. 해체 성명 감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올인원 감리에 관한 소규모 건축물 할 수 있는 모든 게 올인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돈이 안 나오는데 99,000원 진짜 한 달에 커피 투자 99,000원 1년 무제한 프로젝트로 감리자가 쓸 수 있다니까요. 물론 1인용 1인 건수가 70%니까 1인용 하면 되죠. 뭐 99,000원 써야 됩니다. 언제나 현장의 건축사님들 지금 진짜 시대가 변했는데 쌍팔년도 사고방식으로 생존하는 것은 문제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느냐는 효율적으로 안 되는 거죠. 너무 요구하는 서류들이랑 이게 계속 많아지는데 뭔가 방식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변혁을 해야 돼. 변혁을. 우리나라가 물론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근데 일본을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생각 그리고 제가 그 30대 때 일본을 가서 도쿄 시내에서 마천루 도쿄 서울역 도쿄역 앞에 도쿄역이 서울역과 똑같이 생겼어요. 서울역에서 뒤에 이리 보면 야, 이 일본의 힘이라는 게 딱 그냥 아리가토 바로 딱 들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한 2, 3년 전부터 일본 가면 밥값이 일단 지금 우리나라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2, 3년 전에도 밥값이 비슷했다니까요. 어디 가서 밥무도 500엔, 600엔, 5,000원, 6,000원 이런 거죠. 어떻게 더 싼 느낌도 들고 만만한 거야 이거 나라가.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개 모다구리 타이고 막 힘들게 살았지만 이게 우리는 80년, 90년을 통해서 디지털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거죠. 그 제일 앞에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렇게 쫙 하면서 지금 전기차도 나오잖아, 현대가. 근데 일본은 그 패러다임을 지금 아날로그 장인,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역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전환의 시대다. 변해야 된다. 그 변화는 방향은 디지털이다. 뭘 해야 되느냐,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걸 회사에서 결정하니까 잘 안 해.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용도 만들어. 코노코파일럿, 콤보 쓰시라 이거죠. 그런 시대, 아키엠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열심히 하잖아. 상을 주는 거야, 상을. 이게 지금 산업포장 올해 받은 건데 약간 이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좀 산업포장,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근데 행안부 장관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까지 이름이 있는데 하여튼 뭐 산업포장 좋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산업포장. 한덕수 총리님이 직접 받으면 저분 대통령 권한 대행될 수도 있고. LH, 롯데 다 기술력이 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연속해서 상도 받고 기술력이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 다른 걸 시도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이제 진짜 인정은 고객한테 받아야 돼. 고객님들이 써주면 되는 거죠. 무료인데 왜 안 씁니까?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지막. 저는 이게 제가 처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나라 산업 분야의 대부분이 다 전환이 되어 있는 거죠. 아까 디지털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건설만 안 돼 있는 어려운 거죠. 건설에서도 드론 띄우고 이런 분야는 좀 어느 정도 앞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술자들이 핵심이 뭐냐면 검척이거든요. 그 검척, 품질, 안전, 서류들을 정리하는 게 건설기술진흥법상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서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포커스에서 딱 보면 우리는 지금 2024년 AI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맨 왼쪽에 보시듯이 종이 기반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종이를 통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종이가 계속 움직이는 시대다 이거죠. 이 종이 서류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을 해야만 그게 모여서 빅데이터가 되고 그 빅데이터가 쌓여야 메타데이터가 되고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AI가 학습을 해야 그때 로봇가 덤블링하던 로봇가 와가지고 미장도 하고 로봇가 현장에 와가지고 사람 일을 그냥 대신하는 게 아니고 진짜 위험한 부위, 폐쇄된 좁은 부위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공기, 유해 가스 나오고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데 가서 일을 하려면 자기가 일을 알아야 되잖아. 그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학습을 해야 돼. 그 학습 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기술, 경험, 자산이 암묵지에 있던 자산들이 우리가 이런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기술, 경험, 자산으로 명시지화해서 아주 새로운 단계의 건설을 이룰 수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K건설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체코에 원전을 수주했잖아요. 원전. 공사하러 갔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체코에도 유럽, 서유럽과 동유럽이 제일 잘 산대잖아요. 또 가면 또 다 영국, 프랑스 말. 한국 애들 와가 종이로 하고 있네? 종이로 막 쓰고 뭐지? 이러냐. 다 뭐 태블릿 들고 이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그렇게 넘어가야 진짜 세계적으로 K건설의 위상이 올라간다. 혁신의 비결은 단 하나, 방법을 바꾸는 거다. 불러주시면 달려갑니다. 저희들이 시연도 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 직접 무료로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아주 도입하는데 최적화된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잘라가지고 저희들이 시간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